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마늘과 인삼 주산지인 남해군과 금산군이 기술 교류를 통해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융합이 지역 특산물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남의 원자력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창원 사격장이 시민들의 축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등록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보도 부정석 기자입니다. 통영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누비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누비는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어 한 주씩 박음질을 하는 100%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지난 2011년 이주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는데 일자리형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 매출의 80%는 인건비로 지출되고 일부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됩니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도 진입장벽은 높습니다. 기존에 맞춰야 된다 이러는데 그 기존에 못 맞추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리 안 돼서 못 맞출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알짜 없이 쫙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따라서 정부는 인증제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을 등록제로 바꿔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유급 근로자의 의무 고용과 매출의 절반을 노무비로 쓰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몰려있는 소셜벤처와 크라우딩 펀딩 기업, 예비 창업팀이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집단은 규모화되고 확장되고 하는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지역 입장에선 기업 유치와 젊은 층 유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도지사가 등록 권한을 갖도록 해 경남형 사회적 기업 발굴이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인들이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모두 184개. 현재의 인증제가 등록제로 바뀌면 더 많은 기업이 생겨나면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요즘 각 분야가 경계를 넘어 기술을 융합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마늘과 인삼 주산지인 남해군과 금산군이 기술 교류를 통해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남해군의 대표 특산물인 마늘은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 양내 기능이 뛰어난 흑마늘이 됩니다. 금산군의 특용작물인 인삼도 여러 번 찌고 말려 몸에 좋은 블랙푸드, 흑삼이 됩니다. 자매 결연 도시인 남해군과 금산군 의회는 최근 지역 특산물의 융합을 통한 고품질 제품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마늘의 항암, 항균 작용과 인삼의 면역력 증강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쳐졌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그 제품의 특징, 가공할 만하죠. 아주 우수하죠. 이번에 처음 개발된 제품은 흑삼의 쓴맛을 줄이고 흑마늘의 유효 성분을 높였습니다. 10ml 단위의 막대 포장으로 휴대와 섭취가 간편하게 한 것도 특징입니다. 남해마늘연구소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양 기관의 우수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시설과 양리 효능과 활성 검증에 관한 특허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 인삼과 마늘이 만나서 새로운 기능성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찾는 제품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 지자체가 쌓아온 기술과 마케팅 기법의 융합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지역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블랙푸드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남해 흑마늘과 금산 흑삼이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명품 블랙푸드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국토안전관리원이라는 명칭으로 기관 통합이 가시화되자
진주시가 통합본사를 진주혁신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 건물을 임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교통과 재난 등 분야별 도시 통합 관리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진주시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올해 안에 112와 119 긴급 출동 지원과 재난 상황 긴급 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연계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방범과 재난, 교통 환경 등 도시의 주요 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보다 편리한 스마트 도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속에 경남의 원자력 산업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원자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정비하는 원전 부품 업체입니다.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에 업체 매출액의 70%를 납품해오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3년 만에 1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생산 제품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제품을 수주해가지고 잔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2019년도에는 5%밖에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애로사항이 제일 많고. 실제로 올해 초 경남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현황 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8곳이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난에 처했다고 답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협력업체는 경남에만 260여 곳. 원전 기업들의 일감이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서 협력업체들의 이제 실적들은 당연히 감소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감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끝으로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라도 멈춰있는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건을 생산을 하고 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좀 경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산업을 최소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남의 원전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 속에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창원 사격장은 선수들의 치열한 경기장이기도 하지만 사격 동호인과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장이기도 합니다. 창원 사격장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을 장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각종 은폐물 사이로 소총을 든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적을 발견하자 총구를 겨누고 격발합니다. 총과 포탄 소리까지 더해져 전쟁터 같은 느낌입니다. 레드팀과 블루팀으로 나눠 전투 사격을 체험하고 있는데 승리의 비결은 작전과 팀워크입니다. 스릴이 넘치고 재밌고 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하니까 훨씬 화합도 잘 되는 것 같고 서로 몰랐던 부분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 사격장은 화약 근총에서부터 레이저 공기총, 스크린 사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교육과 장비를 갖추고 나면 특등 사수가 된 기분입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소음과 진동은 물론 타깃을 뚫는 짜릿함까지 간직할 수 있습니다. 집중을 해야 되니까 좀 긴장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목표를 맞췄을 때 짜릿함도 있어가지고 사격 자체가 저는 원래 좋아요. 모두 창원 사격장에서 일반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모든 종목의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6개 경기장은 명품 사격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격 선수들의 최대 훈련장이고 내년 도쿄올림픽 전지훈련장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차가 같고 그다음에 동경하고 우리 창원하고 1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러시아를 비롯한 약 10개국 한 300명 선수가 현재 전지훈련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최국인 일본의 사격 선수단도 창원 사격장을
올림픽 전지 훈련장으로 쓸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와 시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사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창원 국제 사격장의 최대 경쟁력이고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시 회기 중인 경남도 의회 교육위원회가 웅동학원 관련 자료 제출이 늦고 교육감이 업무 보고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웅동학원과 도교육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웅동학원이 소송 과정에 생긴 채무 52억 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대한 교육청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사안의 시급성에 비해 자료 제출이 늦은 데다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책임자가 도의회에 관련 보고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채용비리 혐의로 경남개발공사 전현직 임직원 8명과 채용 합격자 10명, 채용시험 관리업체 관계자 7명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로써 경상남도가 지난해 7월 개발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2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전직 임원 A씨 등은 2013년과 2015년 2차례 정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시험 답안지를 미리 받아 응시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이달부터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과 사립유치원 친환경 쌀 차액 지원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5년 경상남도가 지원을 끊으면서 중단됐던 공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이달부터 재개하고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에 공사립 유치원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서부 8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서부권 채용박람회가 오는 24일 사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진주와 사천, 하동, 남해 등 경남 서부 8개 지역 190여 개 기업과 구직자 3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면접 체험관과 토크 콘서트, 취업 컨설팅, 취업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류재수 진주시 의원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건설 산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하도급 거래 개선과 함께 지역업체의 자재와 장비, 인력의 활용을 권장토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토주택공사 LH가 지난달 말까지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주거 약자에게 에어컨 1,300대를 지원했습니다. 수선 유지 급여 사업은 주거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만 가구가 사업 대상입니다. 제조 불황과 건설 경기 부진으로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가 54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규모는 544억 여 원으로 지역별로 창원이 118억 원, 김해 150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과 추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에 나섰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 10곳 중 8곳이 내년까지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남경영자총협회는 도내 1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 80.8%가 2021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내년 상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5.2%, 내년 하반기라고 답한 기업도 13.5%로 내년 경기 회복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에 대해선 전년 대비 악화됐다는 의견이 68.7%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약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